여러분, 요즘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공항의 공기부터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영국 히드로 공항의 분위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요즘 영국 안에서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요즘 한국이 좀 뜨는 것 같다 수준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흐름이 숫자와 노선으로 확인되는 사례까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영국에서 서울로 향하는 직항 노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자존심 강한 유력지 더 타임즈가 최근 서울에 대해 꽤 흥미로운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 매체는 아시아에서 가장 짜릿한 도시를 가장 빠르게 훑어보는 방법이라는 기사에서 영국의 대형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이 서울 노선을 새로 취항한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기사는 지금 영국 안에서 K-팝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고 있느냐고 묻듯 버진 애틀랜틱의 서울 취항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이며 타이밍까지 완벽한 결정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비틀즈를 낳은 나라이고 팝음악의 본고장이라고 자부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의 유력 언론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K-팝과 K-뷰티, K-드라마로 상징되는 K-웨이브는 식을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기사는 K-뷰티가 끌고 가는 서비스와 유통, 그리고 관련 파생 산업 전체 규모가 우리 돈으로 무려 150조 원이 넘는다는 놀라운 평가까지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단순히 한국 화장품 수출액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K-뷰티가 만들어낸 뷰티 관광, 글로벌 유통 마진, 그리고 K-뷰티 스타일을 따라 만든 현지 PB 상품 시장까지 모두 포함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분에 가까운 돈이 전 세계 사람들의 화장품 가방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매체는 여기서 더 과감한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K-팝의 영향력은 너무나 강력,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K-팝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 이버진 애틀랜틱이 대서양 노선을 넘어 아시아 핵심 거점으로 서울을 선택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게 기사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버진 애틀랜틱이 돈 냄새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맡았다는 겁니다. 아마 버진 애틀랜틱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속으로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요즘 우리 영국 사람들이 틈만 나면 한국 가서 화장품 사고 떡볶이 먹고 싶어 안달인데 남의 나라 공항을 경유해서 가게 둘 수는 없잖아. 당장 서울행 직항기를 띄워. 그래서 이 항공사는 히드로에서 서울까지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매일 운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버진 애틀랜틱 최고 경영자 코르넬 코스터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감탄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이며 최첨단 트렌드와 깊은 전통이 가장 완벽하게 어우러진 나라다. 그런데 이 기사를 쓴 기자의 경험담이 또 묘하게 가슴을 건드립니다. 그는 10년 전 강남스타일 열풍이 불던 시기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그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가서 사진을 찍고 산에서 막걸리도 마시는 전통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DMZ를 방문해 북한 개성을 바라보며 언젠가 한국이 통일된다면 스코틀랜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유라시아 횡단 열차가 멈춰 설 그 빈역에서 추억의 사진을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버진 애틀랜틱의 새 노선을 타고 한국을 다시 찾은 그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더 이상 오래된 유물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새로운 트렌드를 직접 보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딱 1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자의 앨범 속 추억 사진이 아직 색이 바래지도 않았을 그 짧은 시간 동안 세계의 변두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다시 말해 트렌드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트렌드를 만드는 나라로 폭발적으로 올라선 겁니다. 게다가 영국에서 서울로 향하는 장거리 직항 노선이 매일 뜬다는 것. 이것은 영국 사람들의 지갑이 한국을 향해 활짝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만 이런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유럽의 또 다른 한복판에서는 이런 외침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아이고, 영국이 한류의 성지라고. 웃기지 마라. 진짜 성지는 바로 우리다. 이렇게 외치듯 한국 문화에 미친 듯이 빠져드는 도시가 나타난 것입니다. 버블티에서 탕후루까지 아시아의 온갖 요소를 한국식 감성으로 다시 포장해 유럽을 한국 분위기로 물들이고 있는 이 놀라운 도시. 과연 어디일까요? 영국 히드로 공항의 하늘길이 열린 것은 그저 트렌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태양의 나라 스페인, 그 중에서도 마드리드에서 벌어지는 일은 문화적 점령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스페인 현지에서 영향력 있는 매체 노로에스테 마드리드는 최근 아주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드리드는 어떻게 한류 문화의 전 세계적 중심지가 되고 있는가? 정말입니까?
한류의 전 세계 중심지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기사는 지금 스페인 전역이 한국 문화가 폭발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생기 넘치는 에너지가 스페인의 심장부인 마드리드로 무섭게 흘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K-팝 노래에 빠진 열성 팬들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매체는 지금 스페인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K-팝은 물론이고 버블티, 한국식 레스토랑, 그리고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옮겨놓은 몰입형 체험까지 마드리드는 지금 한국이라는 거대한 분위기에 통째로 잠식되고 있다. 이게 단순히 국뽕 섞인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스페인 현지 매체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기사를 읽을지 안 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보고 괜히 국뽕 느끼라고 이런 기사를 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사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 스카이스캐너의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인용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문화는 이제 소수 마니아들이 즐기던 취향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고 스페인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서 현재 스페인 안에서 이 현상을 이끄는 양대 산맥은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드리드는 한국 문화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으며 한국 콘서트와 영화제는 물론 각종 문화 행사까지 엄청나게 유치하면서 유럽 안의 한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게 기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한류는 단순 소비 트렌드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회적 연결 방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심지어 마드리드의 젊은이들이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아이돌 안무를 따라하는 것은 기본이며 서울의 미학과 관습을 재현하는 다양한 이벤트까지 스스로 조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적이라는 것은 어느새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해 이제 수많은 스페인 청년들이 선택한 하나의 정체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즘 스페인에서 젊은이들이 나 한국 문화 좋아해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멋진 자기 표현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기가 막히고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마드리드 젊은이들이 손에 무엇을 들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바로 타피오카 펄이 가득 들어간 달콤한 버블티입니다. 그런데 기사는 이 현상을 아주 재미있게 해석했습니다. 마드리드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적 미학과 팬 이벤트가 결합된 매장에서 버블티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힙한 한국 문화 체험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건 냉정하게 보면 한국의 브랜딩 파워가 만들어낸 위대한 착각입니다. 아시다시피 버블티는 원래 대만에서 온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트렌디한 프랜차이즈 형태로 세련되게 가공해서 전 세계에 퍼뜨린 주체 중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들이었다 보니 마드리드 현지인들 눈에는 버블티가 곧 한국식 마실거리, 거의 한국산 문화처럼 완전히 둔갑해버린 겁니다. 탕후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자기들 음식을 훔쳐갔다고 난리를 치지만 아니 그렇게 억울하면 자기들이 먼저 세련되게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켰어야죠. 우리가 언제 탕후루가 우리 것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그냥 더 맛있고 더 예쁘게 만들어서 갖다 판 것뿐입니다. 어쩌겠습니까? 한국인의 손길만 닿으면 전 세계가 열광하는 명품 트렌드로 바뀌어버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 것을요. 이 기사는 이어서 버블티 매장이 단순히 음료만 파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한류 팬들의 성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마드리드의 한류 팬들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큼은 함께하기 위해 버블티 매장에서 아이돌 생일 축하 이벤트를 열고 포토존을 꾸미며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고 있다. 그런데 심지어 한국 화장품과 음식은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기사는 한국 화장품에 대해 이런 극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자연 성분과 그 유명한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은 마드리드의 전문 매장들을 이미 뷰티의 성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식에 대해서 기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더 이상 한식은 낯선 존재가 아니라 스페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외식 트렌드이다. 삼겹살 바비큐와 서울 광장시장을 떠올리게 하는 길거리 음식들이 마드리드의 밤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 음식점들은 단순히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식 인테리어와 한국 음악, 그리고 그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까지 서울의 공기를 그대로 옮겨 심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지점은 바로 여가 문화의 복제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특유의 노래방 문화나 스트리트 댄스처럼 집단적 경험을 중시하는 활동이 마드리드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마드리드의 광장과 공공장소에서 안무를 연습하는 청년들을 보는 것은 이제 너무나 흔한 일상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열풍이 결국 숫자로 증명된다는 점입니다.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관광객은 무려 40%나 늘었고 노선 검색량은 무려 76%나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사는 이런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마드리드는 이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유럽인들이 서울을 경험하기 위해 모여드는 남유럽 한류의 거점이자 심장이 되었다.
이렇게 한류 문화를 체험하러 유럽인들이 마드리드로 모인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드리드는 우리에게 아직도 조금은 멀고 낯선 도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모르는 사이 그곳이 우리 문화의 중심지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한때 문화적 자부심 하나로 똘똘 뭉쳐 콧대 높기로 유명했던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너도 나도 앞다투어 한국 문화를 칭송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을 제일 잘한다고 서로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마드리드가 이렇게까지 자신들이 한류의 중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단순히 우리 문화에 대한 순수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냉정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류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